행복해지기 위해서 버려야 할 한 가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예쁘다. 선배 뒷모습이 이거도 정말 예쁘죠? 뭐 살다가 조금 삐끗했거나 실패했거나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떴다 비행기. 안녕하세요, 끼니 여러분. 오늘은 시작부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것 봐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예쁘다. 선배 뒷모습이 이것도 정말 예쁘죠? 근데 제가 오랜만에 이런 옷을 입었어요. 제가 예전에 디올 앰베서더 할 때 입었던 디올 드레스예요. 그거를 입고 디올 구두를 한번 신어봤어요. 왜 갑자기 이걸 신었냐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갑자기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이 구두를 딱 봤을 때 그냥 이건 사야지 뭐 이런 마음이어서 하나 꼭 나한테 선물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샀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신발을 잘 안 신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불편해요. 왜냐하면 너무 높아서 그리고 막 리본이 이렇게 크니까 어울리는 옷도 많지 않고 잘 안 신게 돼요. 내가 혼자 살고 그냥 나만 편하게 살래 이런다면 이 운동화를 신고 다니지 않을까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혼자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남들 있는데 막 너무 짧은 옷, 너무 민망한 옷 이런 거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공중 도덕, 뭐 공중 예절 이런 것도 있고 남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너무 신경 쓰느라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애는 귀를 덜 열고 나의 기준, 나의 목표, 목적 이런 거는 좀 뒤로 밀리거나 잊고 사는 건 아닐까? 재미있는 조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여성 50대, 60대에게 20대 젊은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라고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조언이 뭐냐면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였어요. 본인들이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남의 시선 신경 쓰고 사느라 내 인생이 좀 낭비된 거, 왜곡된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좀 후회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아라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50대, 60대는 그렇게 안 살까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남의 시선, 남의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그래서 요즘에 정말 너무 바쁘니까 머리를 좀 커트하고 싶은데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여기까지 긴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나이 든 여자가 머리 길렀다라고 뭐라 그러겠다. 왜 이렇게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나이 먹으면 머리 못 기르나요? 나이 먹어도 뭐 머리가 길고 싶으면 기는 거고 나이가 어려도 머리가 쇼커트 치고 싶으면 쇼커트 하는 거죠. 남들한테 머리를 길러라 잘라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조언이라 쓰고 참견이라 읽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고 있나. 가끔은 이렇게 내가 그러는 거 아닌가 혹시? 하고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얽매여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오늘은 우리 같이 그 원인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해요.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원인을 한번 짚어봐야 되잖아요. 우선 심리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사회적 비교 이론.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하고 남을 끊임없이 비교한대요. 나는 왜 이렇게 남하고 날 비교하지?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냥 본능적으로 사회에서 사니까 끊임없이 나하고 나를 재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남보다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서 왜 나는 그렇지? 왜 나는 쟤보다 못하지? 왜 나는 쟤보다 못 가졌지? 이렇다는 거예요. 또 끊임없이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원하는 거를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심리학적 근거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미국에서 한 연구가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좀 남들 앞에 서기 민망한 옷을 입히고 강의실에 들어가게 했대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 물어봤더니 적어도 내가 이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들어가면 이 강의실의 절반 정도는 나를 쟤 뭐지? 하고 쳐다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4분의 1 정도만 뭐지? 하고 잠깐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남이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뭐 살다가 조금 삐끗했거나 실패했거나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위로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남의 말 3일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잠깐은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남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그렇게 많지 않아. 이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세 번째 심리학적 근거로는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인간 누구에게나 자기 표현, 승인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 고프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서 누구나 뭐 사람들이 좀 자신을 근사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주길 원해서 이미지 관리하는 거는 당연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게 다 당연한 건데 그게 과도하면 내 기준보다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결과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또 더불어서 문화적 맥락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특히 동아시아, 유교적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많이 신경 쓰고 눈치. 사실 근데 눈치가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왜 쟤는 왜 저렇게 눈치가 없니?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눈치는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지혜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한마디 못하고 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남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이런 눈치 보는 문화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를 너무 신경 썼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왜 난 이렇게 남을 신경을 많이 과도하게 쓰지? 난 왜 이러지? 이렇게 뭐 자괴감, 문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게 우리 모두 그렇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적당한 거는 괜찮은 거지만 이렇게 과도할 때 문제가 되고 그게 바로 내 행복을 좀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원인을 찾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치지? 저는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정말 심각해서 문제가 된 거면은 모르겠지만 본능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원인을 찾으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 근거한 치료냐면 사람의 생각이 감정을 만든다. 우리의 생각이 왜곡된 걸 한번 들여다보고 그 왜곡된 걸 펴면 개선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하고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내가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말해도 돼. 내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불편함, 쓸데없는 불안감을 상쇄시킨다는 거죠. 그게 인지행동 치료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도 또 저도 나 왜 그러지? 왜 신경 쓰지? 내가 뭐가 불편한 거지? 하고 이렇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이렇게 헤쳐서 들여다보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내 감정도 편안하게 바꿔준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노출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내가 사람들 신경을 너무 쓰나? 이런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길거리에 나가서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요. 떴다 비행기 이러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 뭐 쳐다보기도 하겠죠.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도 금방 나 지하철 어디서 타지? 몇 호선 타야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하고 나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구나 하고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좀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좀 과도하게 남을 신경 써서 그게 어떤 신경증적인 문제로 되면 그것도 치료 방법에서 쓰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웬만하면 스스로의 문제를 본인이 가장 잘 알고 본인의 처방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자기와의 대화가 야 지연아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써보는 거죠. 꼭 뭐 거창하게 매일 쓰는 일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종이에 나 오늘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잠도 안 올 것 같아. 그런 날에는 오늘 내 마음에 불편한 원인이 어디가 있지? 오늘 내가 했던 일 중에 뭐 이런 게 걸렸나? 이 대화가 걸렸나? 나의 이 행동이 걸렸나? 이런 거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이 정리되고 정리된 생각이 내 해답도 나오고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없구나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것이 사라지면서 좀 편안해지는 거죠.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중에 40%가 남들 앞에서 말하기가 두렵다라고 답했대요. 40%면 꽤 많은 숫자예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싶은데 왜 두려울까요? 남들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부정적 평가를 하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신경을 쓰냐는 거죠. 너무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저 아래에 있다.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에서 살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의 평가가 내 인생의 성적인 것 같은 그런 거에 너무 길들어져 있어서 아닐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름 석자 알려진 삶을 산 사람들이요. 남들이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막 악플 이런 거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몇십 년 동안 이게 완전히 익어서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근데 이거 건강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지 이런 거에 휘둘리다가 하루를 다 망쳐버릴 때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러지 말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더 빨리 더 편안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버려야 할 한 가지.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것. 남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너무 신경 쓰는 것. 이거 빨리 버려버리자고요. 우리 같이. 저 빨리 녹화 끝나면 이 불편한 신발은 신장에 모셔두고 운동화로 갈아 신을 거예요. 편한 마음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꼭 만나요.